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문정혁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전산설계 기초 13주차 2차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할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초기값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Ordinary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상미분 방정식을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독립 변수가 시간에 대한 변수일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대한 함수가 어떤 형태로 이제 t랑 혹은 뭐 이게 y라고 적혔으면 y에 대한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죠.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기존 값에서 이 시간에 따라서 y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겠다라는 게 초기값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ce Equation에서요, 독립 변수가 시간이 아닌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x 혹은 y, g에 대한 함수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코디네이션에 대한 3차원 코디네이션을 다 사용하지 않고 1차원 코디네이션인 x 하나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죠? x에 대해서 미분됐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주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사고로 확장을 한다고 치면은 x, y, g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y라는 게 x에 대해서 미분되거나 뭐 코디네이션 y 헷갈리네요. 이런 코디네이션에 의해서 아마 편미분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boundary value problem은 partial difference equation을 푸는데 주로 더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시간에 따른 변수, 위치에 따른 변수에 대해서 각각을 미분한 형태에 대해서 또 미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조합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아마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은 boundary value problem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루셔야 될 것은 이제 초기값 문제 비교해서 이 경계값 문제는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nth 오더에 대한 ordinary difference equation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운더리 경계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슈팅 메소드라는 걸 아마 좀 짧게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고요. 이 슈팅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초기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를 어떻게 발사를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뭐 우리가 앞에서는 이 업데이트가 사실은 뭐였죠? 시간에 따른 업데이트였죠.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거리에 따른 업데이트를 조금 해줄 수 있으면은 이 슈팅 메소드도 엄밀하게는 초기값 문제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슈팅 메소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finite difference method라는 거를 조금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FDM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수치 계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시면은 열 및 물질 전달 혹은 뭐 전산 연료체 같은 데에서는 이런 finite difference method를 사용을 해서 많이 문제를 풀 거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은 아마 진동 문제, 시스템 다이나믹스 오기영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제어 같은 데서도 이런 finite difference method를 써가지고 아마 문제를 많이 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다음 강의에서 아마 조금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요.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걸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것 같고요. 아마 4학년 때쯤 되면은 아마 저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FDM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선형 OD에 대해서도 풀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시간상 아마 살짝 조금 끊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말고사 비대면으로 공지가 학과 홈페이지랑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험 날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서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냥 깔끔하게 아마 많은 수업들이 월화에 몰아서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수업에 시간표를 조절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예, 그렇다면 24장 경계값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의 자유녹화 속도를 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고, 그다음에 중력이라든지 항력의 반대 방향, 그 공기 저항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었고요. 이것을 조금 제대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 다음과 같이 속도라는 것은 거리 움직임에 따른 시간의 미분 형태로 이렇게 속도 위치에 대한 오리지널 이 초기값 문제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었습니다. 네, 초기 시간에서 위치와 속도를 아는 경우 이 두 개의 식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 두 가지의 초기 조건을 알아야 된다. 위치에 대한 초기 조건, 바로 속도에 대한 초기 조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물론 식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알아야 된다도 있고요. 엄밀하게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온 거죠. 플러스 v 제곱이고 mg라고 적어줘요. 사실은 이런 2차 ordinary difference equation에서 온 거기 때문에 원래는 뭐 두 가지의 전개 조건을 찾아야 되는 2차기 때문에 두 개를 알아야 된다도 있고요. 1차식이 두 개로, 이 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돼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된다.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알아도 된다라는 게 초기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시간과 일정한 시간 후에 위치를 아는 경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초기에서의 위치랑 속도를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초기 위치, 초기 시간에서의 특정 위치가 주어져 있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위치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 즉 위치에 대해서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린 경계값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 위치라는 게 시간과 상관없이 그 위치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제 사실 경계값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계값 문제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은 미분된 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된 게 아니라 아마 거리에 대해서 미분이 되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초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준다고 해서 경계값 문제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계값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뭐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y1과 y2의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y1의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 y2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데 사실 초기 t에 대해서 그때의 초기 위치값들 뭐 정확한 거지만 여기에 초기 값을 시간에 따라서 그 초기 값을 준 거겠죠. 사실은 뭐 뒤에 기술된 식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완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단지 이 initial value가 달랐기 때문에 최종 형태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주된 경계값 문제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2차 미분이 되어 있죠. 거리에 따라서 2차 미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2차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두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알 때 초기 위치에서의 y값, 다른 초기 위치에서의 다른 값을 알게 되면은 이게 경계값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문제를 저희는 경계값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안에는 independent variable, 시간에 대한 independent variable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도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에 대한 independent variable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초기 조건도 주어지고 경계 조건도 같이 주어줘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때는 초기 경계의 합산된 형태다라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경계값 문제들은 주로 언제 많이들 쓸 수 있느냐인데요. 뭐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거는 이제 열 전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계값 문제는 보통 보조 조건이 종종 공간상의 다른 위치에서 주어지는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떠한 금속 재질의 바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양 끝단의 온도를 갖다가 TA, TB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이 뭐 TA가 좀 뜨겁다라고 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전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로드가 되겠고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갈 거고요. 이 막대기에 들어오는 열량 Q인과 나가는 열량 Qout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아야겠죠. 열량 보존의 법칙이게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의 뭐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열량 계산을 해줄 때 우리가 이 열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조건을 걸었었죠.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었죠? 이 Q라는 열량이라는 게 온도에 그레디언트가 있을 거고 그거에 컨덕티비티 물질에 따라서 컨덕티비티가 있을 거고 그거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붙여준다라고 했었고요.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뭐 바운더리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대기압의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뜨거운데 그래서 그 밖으로 온도를 서로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간단하죠. 뭐 Q in 그다음에 Q out이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까요? Q out이라고 할 거고요. 또 여기서 out인데 대기로 나가는 Q 컨벡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인피니티나 혹은 컨벡션의 약자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요. 얘도 밖으로 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그 열대 양은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조건에 대한 거리에 따른 경계값 미분 방정식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열미 물질 전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열 에너지 보존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 끝단에서의 초기 조건 TA, TB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들 이제 경계 조건이 많이 나오는데 뭐 아까 제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양을 갖다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양 Q인 그 다음에 나가는 양 그 다음에 컨벡션 해서 밖으로 여기서는 플러스로 표현을 했네요. 이렇게 있는데요. 나갈 때 문제는 전체 양을 해줘야 되는데 열량이란 건 단위 면적당 나가는 열량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곱해줬습니다. 나가는 것도 사실은 면적은 똑같고요. Q 들어오는 것도 사실 똑같을 건데 그때의 위치가 똑같은 X라는 위치가 아니라 X 플러스 델타 X만큼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밖으로 대류를 컨벡션을 대류랜데 복사 말고 대류인 것 같습니다. 대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류를 해서 나갈 건데요. 그럴 때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외부랑 나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은 특정 개수만큼 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특정한 조건이 있고요. 엄밀하게는 여기를 t에서 t-를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붙일 수 있긴 했는데 여기는 이 위치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면적을 곱해 주셔야 되는데요. 밑에는 c가 돼 있죠. 뭐냐면 이렇게 봉이 있었으면은 이 봉의 면적을 AC라고 했고요. 이 면적은 이 전체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면적을 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로 열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을 곱해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원의 둘레는 2파이 펴서 펼치면은 이 길이가 2파이 r이 되겠고 이 전체의 길이가 델타 x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줘서 양변을 파이 r 제곱 델타 x로 나눠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약간 뭔가 형태가 나올 텐데요. 이쪽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잠깐 보시면은 이 델타 x를 저희가 어떻게 하죠? 미분을 하기 위해선 리미트 거의 극한으로 보내주죠. 0으로 아주 미세하게 보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델타 x는 dx가 될 거고 이 차이는 dq가 될 테죠. 근데 그거의 위치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는 x 플러스 델타 x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는 이쪽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델타 x에 대한 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dx, dq라고 하는 애는 뭐 r에 eh에
델타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좀 비슷하죠. 어떻죠? 앞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미분된 게 y랑 t에 대한 함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q가 x에 대해서 변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함수는 뭐 사실 뭐 r이라든지 h는 뭐 값일 거고요. r은 이제 그 로드의 반지름 정해져 있을 거고, 컨벡션 계수는 사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을 거고, 단지 외부 온도랑 그 다음 내가 온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q는 우리가 퓨리에 롤을 쓰게 되면은 dx dk 마이너스 k의 dx dt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k는 밖으로 그대로 나가 주시겠고요. dx 제곱의 dt로 갖다가 표현이 되는 이쪽 이거를 그대로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즉 t에 대한 2차 2차 미분 방정식, 여기서는 뭐 편미분은 아니고 상미분이겠죠. 올디너리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세컨 오더 올디너리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열전단 문제는 경계값 문제가 되겠구나 겠고요. t에 대해서 x에 대해 두 번 미분되기 때문에 x에 관련된 위치값을 두 개를 적어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적분을 수행을 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그거를 푸는 내용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봉의 축 방향에 따라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이 2차 미분 방식이 되겠고요. 뭐 앞에 K가 있던 걸 양변을 나눠줘서 이 H가 아마 K가 나눠진 H를 갖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대류의 뭐 열전도 개수라고 해서 뭐 포괄적인 열전단 매개 변수가 됐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H를 갖다가 H 프라임이 되면서 K를 나눠준 거니까 이걸 다 포괄했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주어야지 되겠고요. 우리가 문제 처음 시작할 때 이쪽에 왼쪽의 온도를 TA, 오른쪽의 온도를 TB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기의 위치에서 0, 그 다음에 바의 길이가 L이었기 때문에 L에서의 위치가 TB다 라는 경계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 거리에 따른 미분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가 수학적 메소드를 공부를 하지 아직 않아 수치적인 메소드를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까요? 한번 풀어봐야겠죠. 길이가 10m고요. h가 0.05, r이 0.2, k가 200줄, t가 200켈빈이 된다고 하는데 t를 200이라고 줄 필요는 아직은 없을 거가 아니라 t의 무한대겠죠?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t의 무한대가 200켈빈이다 라고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300켈빈, 오른쪽은 400켈빈으로 이렇게 뜨겁네요. 그리고 저는 이 식에 대입해서 풀어야겠죠? 물론 여기서 H'이라고 하는 것은 K를 H로 나눠준 형태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열전달에 대한 피직스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좌변에는 T에 대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 걸 다 모아줬고요. 우변에는 뭐죠? 그냥 상관없는 개수가 들어간 거죠.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수에서? 에딘슨 크레이지 책을 공부를 하셨으면은 아마도 호모지나이제이션 솔루션, 난 호모지나이제이션 솔루션, 제차, 아마 비제차 라는 말을 갖다가 써가지고 아마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를 제차 솔루션은 뭐죠? 이쪽이 0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해를 푸는 거죠. 그래서 t를 어떻게 하죠? 가정을 하죠. 근데 제곱을 t가 있고 t 값이 있고 t를 두 번 미분했는데 서로 빼가지고 0이 되려고 하면은 t가 두 번이 미분이 되더라도 모양이 나랑 비슷한 애여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익스포넨셜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을 미분하는 동안에 부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혹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H'의 누구죠? 거리에 따라서니까 아마 x가 있어주면은 이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exponential h 프라임 x가 그대로 나올 거고, 대신 h 프라임이 앞으로 한 번 나가죠. 그리고 나를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거죠. 그러면 h 프라임 한 번 또 나가는데 두 개 빼면 안 되니까 뭐야? 여기 루트가 있었으면은 두 번 하는 동안에 h exponential 루트 h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t니까 h 프라임 t랑 마이너스 h 프라임 t니까 는 0이 성립하죠. 그게 바로 t의 제차 솔루션이죠. t의 제차 솔루션은 이거다 라고 하나 해주고,
그래서 아마 H 붙여줬을 것 같고요. 비제차 솔루션 P라고 해서 얘는 뭐죠? 바로 이게 대응되는 값이 나와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T에다가 대응되는 값 상수일 때는 우리가 상수를 대입했었죠. 상수 두 번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상수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저거랑 똑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은 T 인피니트 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최종적인 솔루션은 TH랑 TP를 갖다가 파셜 솔루션이었던 것 같고요. 두 개를 더해주시게 되면은 엑스포넨셜에다가 루트 H 프라임의 X 더하기 T 무한대라고 해주시면은 이 식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건데, 예,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 제차 솔루션하고 이 비제차 솔루션에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 제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수적으로 뭔가 변하고요. 그다음에 이 비제차 솔루션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가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x라는 값을 우리가 얼마로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부호가 맞는지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미분해서 저거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솔루션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제차 비제차의 솔루션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거리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x 값이 사실 뭐 얼마로 가야 될까요? 0으로 가면은 뭐 이쪽이 그냥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우리가 가끔 뭐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혹은 x가 그쵸. 뭐 x가 1일 때도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뭐 0이거나 그럴 때도 볼 수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x라는 거의 위치가 저희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쪽의 항이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t의 무한대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극한으로 갔을 때 극한으로 간다. 뭐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무수히 많이 흘렀을 때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나오는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 비제차 솔루션은 그런 의미로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x를 뭐 그렇게 극한으로 보내. 나는 x가 특정 구간에 있을 때를 좀 보고 싶어. 즉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걸 보고 싶다.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을 보고 싶다. 짧은 순간에서의 예의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거리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건 좀 웃기긴 하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아마 미분 방정식 공수에서 푸실 때 딴딴 점 2개 찍힌 거 하나 찍힌 거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얻었다는 건 시간에 대한 솔루션을 얻었다는 건데 이 제차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언트한 구간에서의 솔루션을 말을 합니다. 초기 구간에서 막 뭔가 변형이 발생을 할 때고요. 그 다음에 비제차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히 흘렀을 때, 즉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얘의 위치가 얼마가 되겠느냐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요. 제차 비제차를 서로 이렇게 따로 합쳐서 중첩해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제차 솔루션의 값은 사라지고 이 비제차 솔루션 값만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에 대한 거라서 사실은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하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던 공수에서 그런 의미들이 수학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아마 익스포넨셜 람다 x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람다 넣어가지고 풀었더니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h 프라임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의 해는 일반해는 뭐 두 가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제차는 뭐 당연히 그냥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잘못했다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부분을 생략을 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차 비제차를 합쳐서 전체의 솔루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풀기 위해서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l일 때 ta, tb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t 무한 두 개를 우리가 a랑 b가 궁금한 거니까
이 A랑 B를 갑자기 왜 넣어야 되냐로 물어보시면은 이거의 선형 조합으로 갖다 값이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A랑 B를 구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냥 이쪽을 A랑 B로 정리를 해줄 수 있으시면은 뭐 쉽게 역행렬해서 구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적절하게 2에 람다 L 곱해 주셔가지고 여기에는 곱해 주셔가지고 서로 A를 먼저 지어주셔서 B를 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A랑 B의 값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는 모든 값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람다도 앞에서는 사실 구한 거죠. 루트 H 프라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하셔서 구하시면 A랑 B 값이 나오겠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마 솔루션을 저희가 얻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하는 풀게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은 아니고요. 우리는 컴퓨터가 어쨌거나 이 결과랑 유사하게 아마 여기 특정 위치의 값으로만 솔루션을 이렇게 빨간 닷으로 표시한 위치에서의 값을 얻는 게 우리의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 주로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수치 해석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슈팅 메소드, 사격법이 되겠습니다. 사격법에서는 먼저 경계값 문제를 그와 동등한 초기값 문제로 변환시켜 준 다음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초기값 문제에서 주로 다뤘던 핵심 기법은 초기 다음 시간의 위치는 그 전 위치에서 시간의 변화량만큼 우리가 이만큼을 가져가는데, 물론 이만큼의 시간의 변화량 기울기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후엔 메소드도 있었고 오일러 메소드도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들을 조합을 해서 이 기울기를 잘 찾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는 아마 룬지쿠타 메소드 2차, 1차, 2차, 4차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4차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적어도 2차 룬지쿠타 메소드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울기 값을 잘 업데이트하면 우리가 그 다음 예측하는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아주 잘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울기 값을 잘 유추를 해오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썼던 식을 그대로 한번 차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열된 봉의 2차 선형 미분 방정식과 그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경계 조건을 그대로 차용을 하겠습니다. 단일 2차 방정식을 두 개의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치환을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초기값 문제를 적용할 수가 있죠. 아마 그 초기값 문제 후반부에서 저희가 공기 저항을 받는 사람의 그 항력을 구하는 거 앞에서도 오늘 나왔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거리의 변화의 식 하나랑 그다음에 뭐였죠? V는 뭐 G-M분의 CD V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개의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2차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로 바꿔준다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2차긴 한데 여기를 1차로 바꿔주기 위해서 Z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Z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한번 미분한 거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1차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죠? t에 내가 그 다음 위치에서의 t 값은 내 현재 위치에서 x 값의 플러스 뭔가 변화량에 추가가 된 거죠. 이 변화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변화량만큼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yi 플러스 1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도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거겠지만 z라고 하는 것을 i 플러스 1이 아니라 x에서의 다음 x 위치에서의 내 기존 처음 위치에서의 값에 플러스 x가 변했을 때 얼만큼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x 변화량만큼 z가 변해 주셔야겠죠? 바로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마 어렵지도 않게 경계값 문제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경계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 문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 ta고요. z가 0일 때는 얼마여야 될까요? 여기는 z가 먼저 0일 때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델타 x 갔을 때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값은 주셔야겠죠. 그 말은 즉 우리가 z라고 정의를 뭘로 했었죠? dx, dt라고 정의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알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알고 있는데, 어, 예. 이 말은 또 x가 0일 때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의 온도의 기울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인데, 우리 이거는 지금 모르죠. 양 끝점에서의 온도는 알아도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 값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guess를 할 겁니다. 얘를 먼저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이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처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죠? 에러가 생기겠죠? 근데 이 에러가 쌓여서 가서 쭉쭉쭉 가면서 여기 Z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L이라는 위치에서 온도 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죠? T, B랑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에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Z가 업데이트 돼서 여기서 사용될 때 어떻게 되죠? 에러가 누적돼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은 TB가 아닌데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여기가 잘못된 거죠. 내가 가정을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이 TL에서 위치가 TB가 될 수 있게 여기를 계속 바꿔보겠다. 즉, 어떻게 보면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로 발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사격법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처음 0이라는 위치랑 L이라는 위치에서의 여기 초기값 알고 여기도 경계값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초기값 문제를 변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알아야지 됐는데 이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가 돼서 이동을 해갈 건데 이동을 해가서 봤더니만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초기 기울기를 내가 너무 가파르게 잡아서 아무리 가도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가 되면은 이 과정을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착을 할 수 있게 이 기울기를 찾아보겠다 라고 하는 게 사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 번 쏴봐야겠죠? 에러가 있으면. 그래서 시행착오법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초기의 TA 이거는 뭐 정해져 있죠. 우리가 경계값으로 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문제는 기울기를 이 Z는 사실은 X의 T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갔더니만 도착했던 점이 서로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수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봤더니만 또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정을 했더니만 여기가 제대로 도착을 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간 거네요.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초기에 온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서는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T에 대한 변수 이동, Z에 대한 변수 이동을 하지만 결국엔 T에 대해서 이동이 돼서 그 다음 스텝을 갔고 그 다음 스텝 갔고 그 다음 스텝을 가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초기값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서 갔는데 도착한 지점에서의 온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온도가 아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격법을 이용하여 식 24.-6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이거를 풀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해주고 두 개의 1차 상미분 방식, 물론 1차 상미분 방식으로 되어 있었겠죠. 얘는 뭐 아마 뭐 조금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아마 0.05에 200-t 이 식을 갖다 풀어보자라는 거고요. 이 식에서 하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 식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변의 경계값 조건을 300켈빈과 400켈빈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아직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경계값은 하나 찾아올 거고 초기 값을 찾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초기 값은 얘를 모르는데 Z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0이고요. 여기서 Z의 가정은 -5라고 여기서는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주고 코드를 여러 번 계산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한번 짜봤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y2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를 갖다 보겠습니다. Z dx dg가 -0.05에
200켈빈, T 무한대는 200켈빈이겠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탕으로 GI 플러스 1과 GI는 뭐예요? DZ의 델타 X만큼 이동을 해주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코드를 짠 건 아니고 여기서 매트랩에 OD라는 함수가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를 갖다 정의를 해주는데요. dy라고 하는 것은 예, 다음과 같이 조금 함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 함수의 정의는 어떤 의미냐면요. dy 예, 미분된 형태를 궁금하다라는 건데 저희가 앞에서 이퀘이션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이퀘이션 두 가지가 있었죠? 예, z는 아이고. 네. dx dt는 예, z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총 두 가지 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분된 형태의 두 가지 형태, 하나는 z를 써주시겠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0.05에 200 마이너스 t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이 미분된 형태의 식의 핵심이 되겠고요. 즉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dy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애, dy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애 이런 식으로 변수를 갖다 따로따로 정의해 준 거를 뭐 벡터 형태로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미분된 형태를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준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 0 초기값이죠. 엄밀하게 초기값 0이랑 10을 넣어줍니다. 즉 여기서의 초기값을 0, 여기서 초기값을 뭐 10으로 갖다가 넣어주신 거가 되겠죠. 물론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x를 넣어준 거죠. x에다가 0, x 죄송합니다. x가 그거에 x가 0일 때랑 x가 10일 때 그때 y는 300이고요. 네, 300이긴 한데 300인데 저희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 x y가 여기서는 3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은 z에 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5로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이걸 문제를 풀어보시면 최종적으로 도착을 한 게 얼마냐면 569.759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앞전 장에서 23장에서 풀었던 방식을 사용을 하셔도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얘가 얼마라고 했었죠? 예, 400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잘못되어 있던 거죠. 즉 얘가 크게 잘못돼가지고 생겼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격을 갖다가 저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2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방식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249가 됐고요. 아직도 400이랑은 거리가 조금 멀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사격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값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오차가 발생을 했으면은 얼만큼에서의 오차가 발생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즉 내가 두 번째에서 했던 거랑 첫 번째 했던 거의 차이를 봤더니만 그거의 차이의 온도가 그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TB의 두 번째 한 거랑 TB의 첫 번째 한 거에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어떤 관계를 가졌으면 좋을까요? 예,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할 텐데 예, 그 값의 비율이 서로 누구랑? 예, 최종적으로 도착을 했으면 한 온도는 저희가 400도씨고요. 예, 그렇다면은 예, 죄송합니다. 예, 누구랑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Z1이랑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해당하는 당연하지 TB도 1이 되겠죠. 이 두 개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은 예, 그런 변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T3를 우리가 400으로 맞춰주시게 되면은 예, Z3에 해당하는 이게 Z3입니다. 여기서는 Z3를 갖다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이너스 5가 사실 여기 마이너스 5를 딱 붙어 있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 번째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3.20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서 앞에 메소드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3.1을 넣으시게 되면은 TB1이 아마 거의 400에 근접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예.
이 사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온도에 대한 경계 조건 값을 하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Z에 대한 경계 조건 값을 우리가 모르는데, 엄밀하게는 얘도 dx, dt에 대해서 x가 0일 때인데, 이 값을 저희가 모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guess를 할 텐데, 어쨌거나 몇 번 guess를 해야 될까? 처음 한번 해보고 값이 크게 차이가 나고, 또 다른 값으로 해보고 또 차이가 나서 마지막 3번, 최소한 3번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정이 돼가지고 이 초기 경계 조건을 예상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기울기 값을 조금 크게 잡아서 변형이 계속 이동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위치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낮게 잡으면은 낮게 가다가 밑에 가겠고, 최종적으로 이 둘 바탕으로 선형 보관을 해가지고 그 사이 값을 잘 쏴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도착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거 뭐예요? 선형 보관을 하는 거죠. 선형 보관을 해서 맞으면 해피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식이 어땠었죠? 엄밀하게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t에 대해서 선형이었죠. 그런 경우에는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항력할 때 어때요? v의 제곱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차가 그대로 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는 쓰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한 번 풀어보고 또 두 번 또 풀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요. 사실 초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경우에도 사실 인터폴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초창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라기보다는 사실 경계값 문제를 초기값 문제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도함수의 경계 조건에서 저희가 고정값으로 경계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도함수의 경계 조건 값을 우리가 경계값 문제에서는 주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위치에서 온도가 얼마야 이런 값을 조건을 주기 쉽지만은, x라는 위치에서 온도의 기울기가 얼마야 라는 이런 경계 조건을 주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딜레첼리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정확하게 어떤 값이 있는 경우에 이제 딜레첼리 바운더리 컨디션, 고정 경계 조건이라고 하지만요, 이 뉴만 경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함수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도를 TA라고 고정을 해서 열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는 일정하게 열량을 뽑아내는 장치를 달았어. 뭐 예를 들어 선풍기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쭉 열을 일정하게 열을 빼내는 정도를 갖다가 열량을 빼내는 건데, 그 열량을 빼내는 게 얼마 값으로 Q0로 뽑아준다 라고 하면은 TX분의 TT가 KQ0라고 하는 이런 도함수 경계 조건, 유만 경계 조건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유만 경계 조건이 있으면 어때요? 저희가 그냥 초기값 문제로 경계값 문제를 한 방에 풀 수 있죠. 사격법 같은 것을 쓰지 않더라도 한 방에 풀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사실 비교적 쉽게 경계값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런 경계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고정점 경계 조건 하나랑 도함수 경계 조건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함수 경계 조건, 뉴만 경계 조건을 가정을 해가지고 사격법을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냥 랜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뭐 이렇게 그 Z0를 기울기를 대충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기서 열량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보시면 TA랑 TB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리가 있고 L이라는 거리가 있고 온도차
델타 t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당하는 DTDR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넣어주고 시작을 했었으면은 크게 터무니없는 값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사격법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트라이얼 에러가 조금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예,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한번 살짝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똑같이 300켈빈과 400켈빈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애들은 항상 400켈빈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열량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온도가 만약에 200켈빈이라고 치면은 어때요? 온도가 낮으니까 일로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300켈빈으로 사실은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열이 얼만큼 전달되어 오는지에 따라서 예, 여기가 몇 도가 되는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더 이상 TA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아니라 한번 TA도 개스를 한번 해와 봤으면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초기값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TA라는 건 알고 시작했잖아요. T가 뭐 X가 0일 땐 TA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애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 이 두 개를 동시에 찾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격법을 안 하더라도 한 방에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있었지만은, 반대로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런 애매한 컨벡션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 초기값 경계값과 그 경계값의 기울기 도함수 경계값도 우리가 둘 다 가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똑같은 이런 ordinary difference equation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초기 x가 0일 때 이 ta도 얼마인지 모르고 dx dt인 z가 x가 0일 때의 za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렇다면 처음에 가정을 3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위치에서의 열 전달이라는 것은 이 컨벡션이 그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컨벡션의 열풍 자체는 H-T의 T 무한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마 H값이 0.05여가지고 200분의 1이 되겠고요. 그 위치에서의 온도값은 TA랑 똑같아야 되는 300이었을 거고, 30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TA 인피니티의 온도는 200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0.5를 쓰겠습니다. 즉 ZA도 0.5라고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운이 좋게도 온도만 가정하면은 이 열량, 열 플럭스, 힙 플럭스 자체 ZA라고 하는 것도 다행히도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랑 똑같이 올디너리 이퀘이션 함수를 써가지고 0부터 10, 그다음에 300이랑 0.5라는 값을 가정을 해가지고 예, 출발을 사격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사격법을 해서 도착을 해서 봤더니만 이거의 온도가 683켈빈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로 가야 되죠? 얘가 400켈빈으로 가야 되는데 초기 값과 둘 다 기울기, 뉴만 컨디션조차도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격법의 특성상 다른 값으로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150켈빈이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컨벡션 조건 자체로 마이너스 0.25로 치환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걸 150과 마이너스 0.25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사격법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예, 아쉽게도 400이랑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사격에선 선형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150 할 때 뭐였죠? 초기의 두 번째랑 초기의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Z의 두 번째, ZA의 첫 번째를 갖다 서로 빼준 거였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예, 도착했을 때의 온도, 예, TB의 온도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분의 저 400은 TB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TA1 조건이 되겠다. 예, 했는데 제가 실수로 여기를 잘못 적었네요. 지금 여기가 다 TB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TB 아이고 예, T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관계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 TB는 400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00이 되겠고 그때 해당하는 TB 원값 그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300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TA의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얘를 사실 세 번째로 구하는 거죠. 세 번째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를 여기 도출을 해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기의 온도를 241.3643으로 해주시면은 그에 해당하는 h에다가 t-t 무한대 넣어주셔서 여긴 200이 되겠고요. 여긴 0.05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q 값이 za 해서 풀게 되면은 아마 241에서 그 다음에 기울기는 0.2로 슈팅을 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400으로 400켈빈에 도착하는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온도 해서 마지막에 플럭스 같은 것도 이제 구하신다라고 보시면요. 물론 여기 단면적을 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에다가 200 빼기 그때의 온도죠. TA에 여기는 T 인피니티의 온도를 갖다 빼주셔가지고 면적을 갖다가 곱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H 곱한 거랑 면적 해가지고 그때의 토탈 Q를 갖다가 도출을 한 게 뭐 이렇게 나온다가 돼 있고요. 물론 이게 뭐 여기랑 똑같은지 우리가 문제를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경계 조건을 슈팅 메소드를 써가지고도 자유롭게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겠구나가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계값 문제를 초기값 문제로 변형시켜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요. 경계가 조건으로는 초기 경계 위치 하나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의 변화율, 경계 도함수 경계 조건을 주시면 참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두 개의 경계로만 줬을 경우랑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만 어떻게 보면 있을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쪽에 뉴만 컨디션이 있는 거죠. 그 열 플럭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건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초기값 문제로 치환을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되게 보여드렸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더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 사실 더 할까요? 비선형에 대해서도 조금 풀 수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비선형을 이해를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열전달을 안 배워가지고 이 열전달을 다 여러분들 흑체 복사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해야 돼서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함수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F0라는 함수를 뭐 저희가 초창기에 분명히 배우긴 했는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하는 게 조금 저한테 부담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뭐 비선형인 경우에도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그냥 있구나라고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사격법에 비해서 트라이얼 에러가 필요 없는 유한차분법 (Finite Different Metho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